삶이라는 거대한 횃불을 활활 태우며 나는 죽을 때까지 온 힘을 다하리라. 더 열심히 글쓰고 더 열심히 살리라.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내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리라. 이 문장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다. 이는 삶의 심연에서 길어 올린 영혼의 외침이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횃불을 쥐고 태어난다. 그 횃불은 우리의 생명력이며 잠재력이며 세상에 남길 유일한 흔적이다. 어떤 이는 그 불꽃이 꺼져가는 줄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소심하게 살아간다. 그러나 진정으로 깨어있는 영혼은 안다. 이 횃불은 한 번 쓰고 버려질 촛불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건네주기 전까지 온 힘을 다해 활활 태워야 할 거대한 유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왜 이토록 맹목적으로 현재에 안주하고 미래의 찬란한 불꽃을 외면하는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라. 당신의 횃불은 지금 어떤 불꽃을 내뿜고 있는? 자기 개발은 평생 계속되는 끝없는 과정이다. 오직 경험의 과정만이 있을 뿐 도착점이라는 것은 없다. 만약 당신이 어떤 분야에서 이제 다 이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장이 멈춘 순간이다. 진정한 성장이란 시야가 넓어지고 새로운 돌파구에 도달할 때까지 끝없이 그 과정에 몰입하는 것이다. 물론 그 과정은 즐겁고 재미있어야 한다. 고통스러운 의무가 아닌 내 안의 보석을 캐내는 기쁨이 되어야 한다. 자아를 발견하고 자기를 개발하는 것은 미래의 당신 모습을 밝혀줄 수 있는 유일한 등불이다. 하지만 지식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헌신에 대한 다짐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다짐은 다시 행동과 의지로 이어져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낯선 세계로 뛰어들 용기가 되어야 한다. 머릿속에만 맴도는 지식은 탁상 공론에 불과하다. 지식은 삶의 전장에서 무기가 되어야 비로소 가치를 발휘한다. 두려움에 움츠러들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담한 행동만이 당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퍼스널 파워를 높여주는 원칙들을 조금씩 개발해야 한다. 퍼스널 파워는 타인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통제하며 그를 바탕으로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다. 매 순간 스스로를 재발견하려는 용기를 가져라. 어제의 내게 안주하지 않고 오늘의 나를 낯선 존재로 바라보며 끊임없이 질문하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삶이 당신에게 건네는 기회들을 최대한 이용하라.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때로는 아주 사소한 만남 속에서 기회는 찾아온다. 그 기회들을 알아보는 눈, 그리고 기회를 잡는 용기야말로 당신의 퍼스널 파워를 키우는 핵심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들에 전념하되 결과에 연연하지는 말라. 결과는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산물일 뿐 그것에 매달리면 오히려 진정한 성장의 기쁨을 놓치게 된다. 과정 자체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여라. 남은 인생 동안 비전을 가지고 살겠다고 결심하라. 비전이란 꿈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단순히 잘 살고 싶다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 가족에 대한 비전, 세계와 인류에 대한 비전, 사랑, 위대함,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가슴 뛰는 그림이다. 당신 안에 숨겨진 위대함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위대함을 이끌어내지도 못한 채 어영부영 삶이 흘러가 버리도록 내버려두지 말라. 당신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발휘하고 의미를 창조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소심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삶을 얼마나 위대한 일들로 가득 채울 수 있는지 깨닫지도 못한 채 두려움과 불안에 갇혀 지낸다. 쓸데없이 당신을 기죽이는 생각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떨쳐버리겠다고 소리쳐라. 그리고 대범하게 기회를 잡기를 바란다.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안 될 이유들은 대부분 당신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 그 허상에서 벗어나라. 당신의 비전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라. 앞으로 300년을 더 산다 해도 변함없이 추구하고 싶은 소중한 것들은 무엇일까? 매일 아침 열정에 가득 차서 눈을 뜨고 그 열정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어떤 비전이 필요할까?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설계하는 첫걸음이다. 당신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슴 뛰는 비전을 향해 가면서 하루하루를 열정으로 가득 채워라. 당신의 열정은 전염성이 강한 불꽃과 같아서 주변 사람들의 횃불에도 불을 붙일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살 수 없도록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봐라.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당신을 올가매고 있는 건 무엇인가? 그것은 외부의 억압이 아닐 수도 있다. 당신 내면의 게으름, 두려움, 익숙함에 대한 집착일 수 있다. 당신을 점점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의 정체를 확실히 알 때 당신은 비로소 퍼스널 파워를 최대한 발휘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 순간 당신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다. 스스로 인정한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삶의 기쁨이다.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투덜대며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바보가 되기보다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 내 삶은 사회 전체의 것이며 내가 살아있는 한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 것이 곧 내 특권이 아닌가. 나는 죽을 때까지 온 힘을 다하리라.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살리라.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내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리라. 나에게 인생은 한 번 타고 없어질 촛불이 아니다. 지금은 내가 쥐고 있지만 다음 세대에 건네주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활활 태울 커다란 횃불 같은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한 위인의 훌륭한 말이 아니다. 이는 삶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며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할 행동 강령이다. 우리는 불평하고 투덜대며 시간을 허비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목적을 찾고 그 목적을 위해 쓰임받으며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해야 할 존재다. 이제 당신에게 묻는다.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을 던져. 내 안에는 내 삶을 멋지게 꾸려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가? 그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의 비전은 무엇이며 미래의 내 모습은 어떨까? 이 질문들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강력한 도구다. 이 질문에 답하고 그 답을 행동으로 옮겨라. 당신의 횃불은 지금 당신의 손에 들려있다. 그 불꽃을 더 이상 사그라들게 내버려두지 말라. 온 힘을 다해 활활 태워라. 당신의 삶은 단 한 번뿐이며 이 횃불은 당신의 열정과 의지를 통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다음 세대에 빛나는 횃불을 건네주기 위해 오늘부터 더 열심히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태어난 당신의 특권이자 위대한 사명이다. 네. 오늘 저희가 좀 흥미로운 글을 하나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인생, 돈, 자식, 그리고 건강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게 뭐랄까, 살면서 누구나 좀 고개를 끄덕일 만한, 때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이에요. 네, 맞아요. 저도 읽으면서 이거 진짜 현실적이다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글이 딱 짚어내는 인생의 여러 아이러니, 또 통찰, 이런 것들을 저희랑 같이 좀 음미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이게 어쩌면 듣고 계신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자, 어디부터 풀어볼까요? 역시 돈 얘기부터. 돈 얘기가 아무래도 시작하기엔 제일 와닿죠. 그래,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쓰고 또 죽을 땐 다 못 쓰고 죽는다. 이게 참. 네. 특히 그 콩나물값 아껴서 주식 투자했다가 날리는 거요. 진짜 너무 현실적이지 않나요? 이게 단순한 에피소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냥 돈 아끼다 날렸다 이게 아니라 뭐랄까,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아끼는 거니까. 네. 근데 그 미래라는 게 꼭 내 예상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니까 그때 오는 허무함, 그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돈을 대하는 우리의 좀 복잡한 마음이죠. 미래를 통제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네네. 현재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랑 계속 싸우는 거죠. 글은 딱 그 지점을 포착한 거고요. 그 통제 욕망이 자식 문제로 가면 더 복잡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도 자식 키울 때 희망은 서울대인데 막상 키워보니 내 맘대로 안 된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 이거 진짜 많은 부모님들이 하실 것 같은데 왜 이 간극이 생기는 걸까요? 어쩔 수 없는 건가? 글쎄요, 그게 참. 자녀를 당연히 복립된 인격체로 봐야 하는데 그게 또 잘 안 되잖아요. 마음처럼 안 되죠. 네. 부모의 어떤 욕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못 이룬 꿈 같은 걸 좀 투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기대가 커지고 근데 현실은 또 다르니까. 그래서는 그 결과로 오는 실망감이나 갈등 이런 걸 직접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딱 이 한마디에 되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균형 잡는 거 어렵네요. 진짜 어려운 숙제죠. 그 균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건강 문제도 비슷한 맥락 같아요. 젊어서 돈 번다고 또 아낀다고 몸 막 쓰다가 정작 나이 드니까 이가 시원찮아서 맛있는 걸 못 먹는다잖아요. 네, 그것도 참. 또 이것도 있어요. 직장 다니는 며느리 막 자랑했더니 결국 손주 보느라 내가 골병 든다. 이거 들으면 좀 우픈데요. 젊을 때 건강 약간 소홀히 했던 대가가 노년에 나타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흔한 패턴이긴 하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지점은 그 돌봄의 문제 같아요. 돌봄이요? 네. 손주 보는 기쁨도 물론 크겠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엄청난 육체적 또 감정적 노동이 따르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이 글은 그 현실을 막 미화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 사회가 이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좀 생각하고 있나? 그런 질문도 던지는 것 같고요. 돌봄 노동의 가치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 황혼의 모습도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게 그렸어요. 맞아요. 효도관광 보내주면 고맙긴 한데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주가 안 볼 땐 보고 싶은데 막상 오면 정신 하나도 없고 네. 그러다가 아프면 결국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요양원신세질 수도 있다. 이건 좀 냉정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좀 그렇죠. 우리가 좀 외면하고 싶어하는 노년의 현실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글은 그걸 좀 직시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표현이 좀 세게 들릴 수는 있지만 그만큼 노년기에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어떤 두려움, 외로움 이런 게 크다는 걸 오히려 더 강조하는 거겠죠. 이렇게 돈, 자식, 건강, 또 노년의 현실까지 쭉 훑어보니까요. 글쓴이가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딱 와닿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결국 뭐니 해도 용돈 생기면 그거 아끼지 말고 그냥 내 몸을 위해 써라. 그리고 어떻게든 건강하게 살자. 그냥 이거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러 경험들, 그 아이러니들 끝에 딱 도달한 결론인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이고 또 실용적인 조언일 수도 있고요. 결국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 자신을 돌보는 거, 특히 건강, 이게 중요하다는 깨달음, 모든 책임과 관계 속에서도 결국 중심은 나라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한 편의 글을 통해서 인생의 여러 모습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들으시면서 고개도 끄덕이시고 어쩌면 좀 가슴 한편이 아릿하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글의 마지막 조언처럼요.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역할과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그래도 결국 가장 마지막까지 돌봐야 하는 건 나 자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인가요? 또 그걸 어떻게 지켜나가고 계신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흥미로운